스위스 명품 엘라 7100 공업용 컴퓨터 사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7100 미싱의 용도는 일반 소량 간에 부업하시는 분, 특히 가정에서 소량으로 생산해서 쇼핑몰이라든가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컴퓨터 공업용 본봉 미싱을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미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원, 학교, 공방, 수선집, 세탁소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봉제 공장의 디자인실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천 장씩 생산하는 봉제 공장용의 컴퓨터 사절기는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이런 곳에서 공업용 미싱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엘라 7100 미싱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7100 미싱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7100 미싱은 최고 속도 1600 RPM이 나오는 동급 최고 기종의 속도입니다. 최저 속도 미니멈 800 RPM을 자랑합니다. 최저 속도로 하면 일반 가정용 미싱의 속도 정도 되며 최고 속도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 공업용 미싱의 저속 정도의 속도에 해당하므로 가정에서 소량 생산이나 제작하시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점은 모다 자체가 무소음으로 소리 자체가 없습니다. 모다는 지금 보이는 이곳에 타이밍 벨트로 직결형 모다라고 핸들과 요 속에 모다가 직결로 바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최신 공업용 사절기 미싱도 이런 타입의 직결형 모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직결형 모다의 사절기 공업용의 경우 한 190만원대에서 한 200만원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라 7100 미싱은 지금처럼 빈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하며 옵션으로 책상을 별도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은 집이 좁거나 놓을 장소가 없는 분의 경우에는 책상이 있다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00은 책상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게가 약 한 15kg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부 분들도 쉽게 이 재봉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고 위치라든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들고 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게 아주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엘라 7100 미싱은 이 전체가 일반 가정용 미싱처럼 이렇게 불이함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불이함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전체가 통주물 알루미늄 합금으로 전체가 이 쇳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요 위에 상단 이 부분도 전체가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이제 여기 요 바닥은 제일 밑에 이 바닥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전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뭐 어떤 건가 하면은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를 써야 되는 고가의 소재로 사용되는 게 바로 알루미늄 합금의 재질입니다. 그래서 엘라 7100은 동일하게 일반 공업용처럼 쇠로 만들어져 있더라도 재봉틀이 가볍습니다. 15kg 정도로. 네 번째, 엘라 7100은 일반 가정용 미싱보다도 전기료가 오히려 적게 나오며
일반 공업용 미싱이나 컴퓨터 미싱 사절기에 비해서는 전기료가 약 8분의 1, 전기료가 약 8분의 1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작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업용 미싱을 사용해서 전기료가 10만원 정도 나온다면 7100으로 작업하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 2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사용할 경우에 그렇고, 소량씩 조금씩 생산하시는 분은 거의 전기료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게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7100 미싱은 불필요한 전기를 전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속에 바로 마이크로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째, 7100 미싱은 아시다시피 기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름에 오염될 일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의 컴퓨터 미싱이나 공업용 미싱의 경우에는 기름이 약 재봉틀 안에 1리터씩 들어갑니다. 1리터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반 공업용 미싱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 탱크 안에, 이렇게 기름 탱크를 안에 보면은 기름이 약 한 1리터 정도 이렇게 속에 이렇게 가득 부어 놓아야 됩니다. 이 기름이 속으로 이렇게 이 펌프를 타고 위로 회전하면서 돌기 때문에 기름을 이렇게 가득 넣어 놓습니다. 예, 넣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사용하시다가 보면 이 재봉틀 속으로 기름이 들어가서 이 바늘대라든지 이런 바늘대라든지 이런 데서 기름이 오염된 기름들이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노루발대 사이에서도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흘러나올 수 있고, 기계에서도 이렇게 기름 오염된 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기름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묻을 수 있기 때문에 LH 7100의 경우에는 전혀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릴 수도 없지만 기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염될 일, 원단에 의해서 오염될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번 LH 7100의 경우에는 HL 곱하기 5라는 공업용 특수 바늘을 사용합니다. HL 곱하기 5의 바늘은 어떤 바늘인가 하면은 재봉틀 앞에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HL 곱하기 5는 바늘 끝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끝부분이 한쪽 부분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을 잘못 꽂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둥근형 일반 공업용 바늘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꼽표가 되어 있고, 요거는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렇게 동그란 각진 부분의 바늘을 사용하시는 건데, 27 곱하기 5는 공업용 특종 바늘로 이 바늘이 없을 경우에는 가정용 미싱과 호환이 가능하므로 급하게 없을 경우에는 가정용 미싱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정품 바늘인 HL 곱하기 5를 꼭 사용해 주세요. 그 이유는 LH 7100만의 또 자랑인데, HL 곱하기 5의 바늘이 9호에서부터 16호까지는 가마와의 거리가 9호부터, 제일 가는 게 9호인데 9호부터 16호까지가 가마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바늘 끝부분, 실이 나오는 바늘 끝부분의 거리와 바늘 촉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HL 곱하기 5 바늘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L 곱하기 5 바늘을 사용하면 첫째 장점은 바늘을 혹 잘못 꽂을 수도 있는데, 둥근 바늘의 경우에는 혹 바늘을 잘못 꽂을 수도 있는데, HL 곱하기 5의 이 평평한 바늘은 잘못 꽂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밑에 보면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꽂으면 각진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다른 방향으로 꽂으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 불필요하게 일반 둥근 바늘의 경우에는 조금 잘못 꽂으면 땀이 뜨거나 이렇기 때문에 땀도 뜨고 이런데, 그래서 모르고 또 이렇게 출장 기사님 부르거나 이러면은 수리비가 한 5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 보통 출장비하고 합쳐서 보통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 재봉틀을 손질하고 점검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H7100 쓰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바늘을 잘못 꼽아서 불필요한 돈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또 사용해 보신 분들은 더욱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수리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7,100원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일반 공업용 미싱 바늘은 9호 바늘은 아주 가늘입니다. 16호는 두껍고, 그때 9호 쓰던 미싱으로 일반 공업용 미싱의 경우는 9호 쓰던 미싱으로 16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6호 작업이라면 가죽이나 레이저 두꺼운 작업을 할 때를 의미하는데, 그럴 때는 미싱을 출장 기사님을 불러서 미싱을 수리하셔야 됩니다. 수리하셔야 되는데 그때 또한 역시 출장비와 또 수리비가 또 한 5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16호에 미싱을 세팅해 놓았던 미싱은 다시 9호나 11호를 많이 쓰실 경우에 다시 바꾸고 싶으면은 또다시 출장비가 들어갑니다. 출장비와 수리비가 또 한 5만원에서 또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바늘이 가늘어지면 이 속에 있는 가마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 공업용 미싱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가 하면, 일반 이제 공업용 미싱의 경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늘 끝이 바늘이 가늘어지면 이렇게 이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끝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두꺼워지면 반대로 바늘하고 이 가마촉하고, 이 가마촉이라는데 이 가마촉하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붙거나 오히려 반대로 바늘을 툭툭 치면은 바늘이 부러지거나 가마촉이 다 짧아서 교체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HL 곱하기 5를 쓰시면은 바늘과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L 곱하기 5가 좋은 거고, 유지 관리하는 보수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그 시중의 공업용 미싱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상으로 그 7100 미싱의 각종 장점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이나 학교 등 수선집에서 또는 소량 생산하는 목적으로 구매하실 것 같으면 7100 미싱을 구매하시면 후회 없이 가장 튼튼한 미싱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스위스 명품 엘라 7100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7100 미싱은 엘라에서 출시된 공업용 컴퓨터 전자동 사절기입니다. 7100 미싱은 공업용 가마로 만들어져 있고, 기본 베드라든가 몸통 전체가 모두 주물 합금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 구성물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구성물은 무릎 올림 레버, 무릎으로 이렇게 노루발 올린 레버, 그 다음 전자 속도 발판, 이게, 그 다음에 전기선, 그 다음에 한글 설명서, 그 다음에 고급 요 레이저 커버, 그 다음에 기본 액세서리 함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에 대한 기본 각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좌측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노루발 압력장치, 노루발 압력 표시창, 기본 여기 3에 가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 자동 실 끼우기, 요거는 원터치 전자동 실 끼우기입니다. 초보자도 누구나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에 고정형 되는 전자동 실 끼우기입니다. 바늘 구멍을 보지 않고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 기본 노루발, 공업용 침판, 그리고 톱니, 이게 톱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판, 그리고 엘라 7100은 시중에 공업용 기본 노루발, 침판, 톱니 모두 호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톱니의 경우는 노루발 압이 20kg까지 견딜 수 있는 톱니 다운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보통 공업용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장력 다이얼, 장력 다이얼은 편리하게 실이 3, 4에서 자동으로 장력이 될 수 있게끔 표시가 3과 4에 항상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장력을 항상 고정적으로 편리하게 그냥 3, 4에 넣으시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장력 다이얼 만지시지 않아도 되고, 혹이라도 이게 빠지거나 누가 만져서 움직였을 때는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업용은 여기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다음으로 바늘 상하 정지 버튼, 자동으로 항상 바늘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동 실감기 버튼, 자동 실감기 버튼, 요거는 속도 조절, 요거는 천천히 가기, 하이는 빨리 가기, 요거는 미실 감기, 요거는 미실 감기 시작 레버, 자동으로 다 감기면 저절로 오른쪽으로 해제가 됩니다. 요거는 자동 실 끊기, 재봉 후에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이 끊어집니다. 여기에 바로 컴퓨터 전자동 사절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후진 레버, 이거는 땀수 다이얼, 땀수가 최저 0부터 가죽이나 레자까지 할 수 있게끔 최대 6담까지 나옵니다. 이건 대형 핸들,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앞으로 이렇게 돌리면 재봉틀이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큰 실 2개 안테나, 큰 실 2개를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올린 다음 실을 걸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선 코드 꼽는데, 발판 꼽는 곳, 이건 전원 스위치, 그리고 요 부분 두 군데는 크랩톤 전구 2개의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노루발 손으로 들기, 손으로 드는 노루발 레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루발 무릎으로 들기,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꽂고 무릎으로 하면 됩니다. 들면 노루발이 들립니다. 엘라 7100 공업용 컴퓨터 사절기 재봉틀 세팅 후 기초 배우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먼저 켜주세요. 켜시고, 그리고 7100 미싱은
기본적으로 빈 테이블 위에 놓고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옵션으로 전용 재봉기 책상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맨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카바를 이렇게, 여기 각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리시고 북집을 꺼내 보겠습니다. 북집을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북집에 손잡이 날개를 잡아서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북집을 꺼내신 다음에 알을 이렇게 톡 빼주세요. 빼주시고 요거를 이제 미실 감기 해보겠습니다. 자, 미실 감기는 편리하게 실 그림이 여기 다 그려져 있으므로 요 점선이 미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점선이 요거 따라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토리 알을 여기다 꼽습니다. 요 홈하고 이 홈, 요 튀어나온 거 이거를 맞추어서 이렇게 꼽습니다. 꽂은 다음에 미실을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이렇게 당겨 올려주세요. 올리시고 이렇게 거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따라서 요거 2번 여기 걸칩니다. 2번 걸치시고 3번 요 사이에 이 장력판입니다. 미실 장력판 사이에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4번 그림처럼 실토리 구멍 사이로 중간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요거를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토리 감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누르시고 잠깐 있다가 이렇게 한번 띄 주세요. 이렇게 여기 한 20바퀴 정도 감긴 상태에서 이것을 잘라 주세요. 쪽가위로 자르신 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미실 감기를 합니다. 미실 감기 할 때는 재봉기가 지금 돌아가지 않으며 미실 감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실 감기가 다 되면은 전자동으로 미실 감기 레버가 자동으로 우측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신 다음에 잘라주시고 자 지금부터 북집에 한번 실을 넣어 보겠습니다. 밑실을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밑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실을 넣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북집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 이 틈 사이로 밑실을 이렇게 당겨서 넣습니다. 넣고 이 중간 철판 사이로 이 실을 당깁니다. 철판 사이로 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때 이렇게 했을 때 북집이 내려가거나 이러면은 이 장력이 약한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흔들면 조금씩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살짝 흔들었을 때 이렇게 그 상태에서 뒤로 한 10cm 정도 이렇게 남겨 놓으시고 손잡이를 잡은 다음 여기 홈과 요 홈을 여기에 맞추고 이 부분이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여기 수평이 되게끔 똑 소리 나게 넣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넣으시면 똑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실을 잘라 주시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카바를 닫아 주세요. 닫으시고, 자, 그 다음 위실 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실 그림은 여기에 실이 순서대로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구멍에다 먼저 한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또 한번 넣으시고, 이렇게 이 그림처럼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력 다이얼입니다. 장력 다이얼은 이때 무릎 올림 레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철판 사이로 이게 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실이 올라와서 요 뒤로 와서 요 까만 스프링 요 위로 이렇게 실이 내려옵니다. 그다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 여기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실책이라고 하는데, 요 구멍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신 다음에 여기 또 한번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거리 여기 한번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 바로 위에 여기 실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실 끼우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 내려서 살짝 밀어 넣어줍니다. 바늘 사이로. 그 다음에 이 실을 여기 자동실 끼우기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으신 다음에 바늘 아래쪽에 바늘 구멍으로 낚싯바늘 같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걸어주신 다음에 실을 살짝 뒤로 위쪽으로 당겨주시고 레버를 우측으로 살짝 튕겨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 한번 다시 더 보여드릴게요. 특히 여기의 특징은 바늘 구멍을 육안으로 보지 않고도 시력이 침침한 분이나 안 보이시는 분도 꼽을 수 있습니다. 요령만 아시면은 레버를 먼저 내려주시고, 자동실 끼우기 앞부분에 실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 구멍 바로 밑에 낚시 바늘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실을 걸쳐 주신 다음에 요 실을 뒤로 살짝 올려주시고 요 레버를 우측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실이 자동으로 뒤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두꺼운 실로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수동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꼽으셔도 됩니다. 수동으로 꼽으실 때는 손톱을 뒤쪽에 살짝 대주면은 꼽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시고, 노루발을 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두 번 눌렀다가 떼주세요. 그러면은 미실을 끌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뒤로 쭉 10cm 이상 쭉 당겨주세요. 기초 재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으로 노루발을 들어주시고 원단을 넣습니다. 노루발을 내리신 다음 발판을 밟아주세요. 이때 자동 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표를 눌러주세요. 다음 무릎 레버를 들어주시고 원단을 빼세요. 이렇게 빼시면은 사절이 약 한 1cm 거리로 아주 짧게 이렇게 자동 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의 앞면과 뒷면을 보시면은 땀수가 가지런하고 예쁘게 공업용 직선 미신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틀어짐 없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자동 후진 레버를 작동해서 앞부분 마무리 작업하고 제일 끝도매라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사절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제 발판을 밟으시면서 깊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출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끝났을 때도 깊게 한번 눌러주시고 발판을 밟으시면 자동 사절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시작 마무리 되돌아받기와 끝 되돌아받기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땀수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땀수 다이얼입니다. 땀수 다이얼에 1번이나 2번 정도는 실크나 한복이라든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원단에 1땀, 2땀 정도 사용하시고, 보통 옷이라든가 홈패션은 3, 4를 주로 사용하세요. 3, 4 정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5와 6땀 정도 되면 가죽이나 레자, 그리고 후물용 가방 작업 등을 하실 때 5땀이나 6땀을 활용하시면 예쁘고 튼튼하고 견고한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땀 하면 제자리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1땀부터 천천히 한번 바느질 모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1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땀수 크기가 점점 가서 순차적으로 5땀, 6땀까지 아주 큰 바느질이 나오죠. 근데 가죽이라든가 레자 그리고 가방 같은 거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큰 땀을 해주셔야 예쁜 바느질이 나옵니다. 각부 기능 설명을 조금 더 첨가하여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들고, 자, 요 버튼은 뭔가 하면은 항상 바늘을 위로 아래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바늘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스톱을 하면 항상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너 작업이라든지 작은 원단을 작업하실 때는 매우 편리합니다. 이 자리를 잊어먹지 않고 꼭 꽂혀 있기 때문에 틀어짐 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항상 그리고 사절하실 때는 참고로 사절하실 때는 사절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기 전에 노루발을 들어놓고 박는다든지 원단을 노루발에서 뺀 상태에서 사절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절 미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단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사절 버튼을 해주시고 사절이 끝나면 노루발을 들어주세요. 사절이 다 끝나면 노루발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 7100 재봉기의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100 재봉기는 RPM이 1600 RPM이 나오기 때문에 동종 기종에서는 최고로 빠른 기종입니다. 이 스피드를 현재 따라올 기종이 없습니다. 동종 기종 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업이라든지 학원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기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긴 구간도 금방금방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작업 구간도 단시간 내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했죠. 자, 엘라 7100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7100은 어떠한 원단이든지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7100은 한복 실크, 레자, 한복 실크부터 시작해서 가죽이나 레자, 가방까지 모두 재봉틀을 수리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공업용 미싱의 경우는 한복이나 실크나 다이마루, 저지류나 이렇게 부드러운 원단을 작업하던 미싱은 반드시 수리를 해야만이 홈패션이나 후물 작업, 특히 레자나 가방 같은 거나 두꺼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엘라 7100은 그런 수리 없이 바늘만 교체함으로써 아주 부드러운 원단부터 시작해서 두꺼운 원단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거는 9호, 11호 바늘을 사용하시고 보통 원단은 14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거는 16호를 쓰시면 되는데 바늘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바늘 끝이 속에 있는 이 가마와 자동으로 맞아 떨어지기 그렇습니다. 한복도 한번 제가 깨끼 원단을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깨끼 원단이므로 땀수를 많이 줄여서 깨끼 원단은 한 1.5땀 정도로 제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끼 원단이 땀수가 아주 고르며 예쁘게 잘 박힙니다. 울 작업인 가죽류나 청바지류를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지 한 16겹 정도 제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16겹이나 한 17겹 정도 되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죠. 한 16, 17겹 되는데 제가 요거 그대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청지 박아 보겠습니다. 요때 땀수 크기를 청바지 원단의 경우에는 땀수를 좀 크게 해주세요. 한 5땀 이상 정도, 5땀이나 4땀 이상 해주시고, 자,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원단도 가볍게
깨끗하게 청지 여러 겹도 10겹 이상도 쉽게 이렇게 재봉이 됩니다. 청소 및 유지 관리와 바늘 교체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미싱은 기름을 급유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급유하지 않는 이 미싱은 볼 베어링이라는 것과 타이밍 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공업용은 기름을 1리터 정도 밑에다 집어넣는데 이 미싱은 기름을 그렇게 집어넣는 미싱은 아닙니다. 기름은 집어넣지 않지만 약간의 미세하게 이런 부품들이 접촉되는 부분에 약간의 기름을 한두 방울 자주 쓰시는 분은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마, 겉가마와 속가마 요 사이에, 겉가마와 속가마 요 사이에, 겉가마와 요 사이에 한두 방울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름 심지 보이는 여기에 한두 방울 칠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바늘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바늘 나사는 이렇게 한 바퀴 정도 풀어 주시고 바늘을 이렇게 내려 주세요. 내려 주시면 되고, 자, 이때 바늘은 HL/5라는 바늘로 이 바늘은 공업용 특수 바늘입니다. 특수 바늘인데 이 바늘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일반 가정용 미싱 바늘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정품 바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바늘은 한쪽 면이 90도로 수평으로 평평하게 깎여 있기 때문에 잘못 꽂으실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바늘을 꽂아 보겠습니다. 평평한 부분이 우측 부분으로, 평평한 부분을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그 나사를 꼭 한 바퀴 잠궈주세요. 옵션 노루발 프리모션에 대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루발을 먼저 이렇게 풀어서 제거하시고, 여기 감침판이라는 건데 요거를 여기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홈에 맞게 올리면 꼼짝도 안 합니다. 여기에 홈에 맞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노루발 잠금 내지 나사 있는 데를 잠궈 주시고, 요거는 바늘 대 위에 나사 있는 쪽에다 걸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사를 잠궈 주시고, 요 스프링이 있는 요 위에는 바늘 잠금 나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주세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나사를 꼭 잠궈 주시면 됩니다. 꼭 잠궈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미시를 한번 끌어 올리시고, 미시를 끌어 올린 상태에서 누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빔은 주로 이제 퀼팅이라고도 많이 하고 누빔이라고도 하고 부르는 용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퀼터 하시는 분이나 집에서 누빔 원단으로 이불도 만들고 뭐 퀼트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때 지금 현재 톱니가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땀수 다이얼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양손으로 이 원단을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양손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빙해서, 자, 이런 식으로
누빈 박음질을 필팅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작품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 경우는 솜씨가 없어서 이러는데, 솜씨 있는 분들이 하면은 예쁜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벨라 7100과 일반 공업용 미싱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제 전자동 단축구멍 키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축구멍만 만드는 전문 키트로 일제입니다. 일제고,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본체고, 요거는 공업용 일반 시중에 있는 일반 공업용에 사용하는 부속물인데 7100에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빼놓으시고, 요거는 감침판이라고 톱니를 이렇게 덮어 놓는 겁니다. 덮어 놓는 거고,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걸로 제가 간단하게 이것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단축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단축 그림이 있고, 단축 그림에 지금 요 정중앙에 이렇게 보면은 단축 구멍 정중앙에 이제 커팅 스페이스라고 정중간에 여기 단축 구멍 중간에 홀 여기 여유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는 G로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단축구멍 정중간 부분에 여유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그재그 폭 조절, 단축구멍의 좌측 우측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에 폭 조절을 F 이걸로 합니다. 여기 W는 폭이 넓어지는 거, N은 좁아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W는 넓어지는 거, N은 좁아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설명서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보면 지그재그로 가는 이 땀수의 크기, 폭 말고 길이, 땀수 길이는 요 D라는 것으로 조절합니다. D로 조절합니다. D 요거를 풀고 놓고 해서 요 땀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설명서 제일 끝에 보면은 이 S라는 거는 단축구멍 크기, 단축구멍 전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착하고 제가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침판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감침판이라는데 나사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살짝 좀 조여주시면, 끝에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뒤로 넘겨보면 여기 별표 있는데 여기 쇠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한 요쯤에 요 자리쯤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요 자리 옆으로 가면 이렇게 쏙 빠질 수 있으니까 요 자리쯤 올라가거든요. 요 자리쯤 포지션이 대충 어딘가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자리 올라가는 게. 자, 이렇게 넣으시고 먼저 요 왼쪽 구멍에다가, 나사 구멍에다가 얘를 잠그세요. 자, 살며시 이렇게 잠궈주세요. 잠궈주시고 살며시 잠궈서 꽉 조으시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바늘을 구멍에 맞춰 가지고 바늘 구멍을 이렇게 맞춰서 먼저 천천히 내리세요. 그 다음에 왼쪽 구멍 끝, 요 동그란 여기 왼쪽 구멍 끝에 바늘이 위치할 수 있도록 요 자리에 올 수 있게끔 옮깁니다. 이렇게 제일 끝부분, 너무 딱 붙으면 쇠판하고 바늘하고 닿겠죠. 이동할 때 약간만 떨어지게 하시고, 좌우 바늘구멍 좌우를 이렇게 간격 유지하시고 약간만 떨어지게, 그리고 이쪽 판하고도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잠궈주세요. 살짝 잠궈주시고 또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꽉 잠궈주세요. 이렇게 왼쪽 귀퉁이 바늘 끝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팽팽하게 좀 전에 그 구멍 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딱 팽팽하게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 다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핸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요 감침판이 잘 되었는지 한번 손으로 돌려보세요. 톱니하고 닿으면은 잘못 설치한 거니까 다시 하시고, 톱니를 돌려서 감침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하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노루발을 장착합니다. 자, 노루발을 보시면은 여기에 구멍이 큰 구멍이 나 있는 요게 노루발 구멍이고요. 요게 바늘 대위에다가 거치하는 겁니다. 바늘 대위에 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나사를 풀고 이렇게 해서 거치하는 거를 위로 좀 올리시고, 자, 끼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넣으면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똑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를 찾으셔요.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올려 놓으시면 되고, 자, 나사를 다시 잠그겠습니다. 노루발 나사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잠그실 때 좀 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힘있게 잠궈 주세요. 이때 노루발 들림 레버를 살짝 들어서 노루발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들면서 나사를 천천히 잠궈 주세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꽉 잠궈 주세요. 잠궈 주신 다음에 반드시 핸들을 본인 앞으로 돌려서 한 5-6바퀴 돌려서 여기 잘 작동이 되는지 일단은 먼저 워밍업을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바늘하고 요 감침판하고 닿지 않는지, 그리고 요 감침판이 톱니 닿아서 덜컹덜컹 움직이지 않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하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잘 된다 싶으면은 원단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구멍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구멍 하실 때는 가능하면 요거는 종이 부직포입니다. 패턴지는 아니고 종이 부직포인데, 이것은 단축구멍 할 때 꼭 필요하며, 뻣뻣한 원단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가능하나, 늘어나는 원단 종류에는 필이 있어야 되고, 얇은 원단에도 역시 필이 있으셔야 되니까 이런 것을 꼭 사용해 주세요. 원단을 이렇게 부직포 밑에다가 부직포 위에다가 이렇게 원단을 깔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늘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밑실을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 주세요. 이렇게 끌어올리신 다음에 밑실은 노루발을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빼시고, 바늘실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빼놓으세요. 같이 이렇게 빼놓으신 다음에 잘라주시고, 제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그냥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테스트 삼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7100 미싱의 경우에는 요 속도 조절이 있는데, 속도 조절을 반드시 최하로 놓아주세요. 일반 공업용 미싱 사용자분들은 반드시 속도를 최저속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속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박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밟으면은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박음질 했는 자리를 또 박고 또 박고 계속해서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두꺼운 원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번 겹박음질 하시면은 아주 두꺼운 것도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다시 또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이때 이쪽에 제 우측에 요 다이얼이 뭔가 하면은 노루발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돌려주시면은 앞으로 돌리면은 이 무한 반복되는 이 단축구멍이 시작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요거를 돌리시면은 앞으로 돌리시면은 요게 단축구멍 요 잡고 움직이는 이 틀이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다. 제일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가 단축구멍 제일 처음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스톱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스타트 했는 자리를 몇 방 서너 땀 더 박았을 때 스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가실 때는 노루발 들고 이렇게 이동하시고 또 스타트 해주십니다. 그리고 노루발 들고 이 단축구멍은 어느 점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스타트 제일 앞자리에서 굳이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것을 드라이버로 풀고 S자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S자까지 올려서 S자까지 올리고 S자는 가장 작은 단축구멍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노루발 들고 또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려서 제일 밑으로 L자, 요 라지라고 적혀 있는데 L자까지 내려갑니다. 제일 밑에. 요때 노루발을 들고 한번 해주세요. 노루발을 드시고 이렇게 제일 밑에까지 내리신 다음에 잠궈 주세요. 손으로 먼저 잠그시고 드라이버로 꼭 잠궈 주세요. 그 다음에 노루발 내리시고 박아 보겠습니다. 노루발 들고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잘라주시고 가장 작은 사이즈
자로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 단축구멍이 한 11mm 11mm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군요. 11mm 나오고, 가장 큰 단축구멍 사이즈는 단축구멍 사이즈가 2.2cm 2.2cm 정도 나오네요. 가장 큰 단축구멍 사이즈는 2.2c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무한반복이 계속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이 시점이든 어느 시작점에서 출발하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무한반복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단축구멍을 만들어내고, 가장 큰 특징은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단축구멍 모양을 예쁘게 해서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조작 버튼들, 조작 레버들이 있기 때문에 손님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옷을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